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금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확진자 수가 이제 확실한 500명대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제 그제와 비슷한 숫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코로나와 백신으로 조종한다는 교리의 BTJ 열방센터는 주님의 말씀 대신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국으로 퍼뜨리고 있는데요. 날마다 관련 확진자가 수십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열방센터 간부 2명은 구속됐습니다. 첫 소식은 김재경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40명. 하루 전 같은 시각보다는 19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지난 13일 총 확진자 수가 524명이었던 걸 감안하면 오늘 발표될 확진자 수도 5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독교 선교단체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발 집단 감염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열방센터와 관련된 누적 확진자 수는 하루 전보다 50명 넘게 늘어난 713명으로 불어났습니다. 더구나 BTJ 열방센터가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앞으로도 관련 확진자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관련 혐의로 BTJ 열방센터 관계자 2명은 경찰에 구속된 상황. 하지만 이미 열방센터를 다녀간 사람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1,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서울 동부구치소에선 다행히 이틀째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발표될 9차 전수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교정시설 내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수용자 900명이 가석방됐습니다. 법무부는 가석방 대상을 확대한 건 다른 교정시설로 옮겨붙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무기 장기 수용자와 성폭력 사범,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범죄는 확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자유의 나라 미국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광경이 지금 수도 워싱턴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곳곳에 철조망과 바리케이드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폭력 시위는 물론 테러까지 염려되기 때문인데요. 시가지에 배치된 군인이 이라크에 파병된 군인보다 많다고 합니다. 현지 연결합니다. 영기투 파원, 여기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살벌한데 현장에선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백악관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도로 곳곳이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의사당과 백악관 주변을 비롯해서 중심과 주요 도로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엔 경찰과 주방위군, 일부 취재진을 제외하곤 차량도 사람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워싱턴엔 주방위군 2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미군을 합친 것보다 많은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내일부터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 다음 날까지 워싱턴 내 13개 지하철역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마다 전국에서 인파가 몰리던 내셔널몰도 취임식 당일 전면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델라웨어주에 자택이 있는 바이든 당선인은 평소 기차로 워싱턴을 오고 가면서 주민들과 소통해 왔는데요. 이번 취임식 때는 보안상의 이유로 기차를 이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속보도 알아보죠. 어제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했고 이제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나요? 네, 현재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맥코널 원내대표는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전에 탄핵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상원 탄핵 심판은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리는 20일 이후에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능한가 이런 점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1명,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이 48명입니다. 하지만 최근 치러진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에서 승리한 민주당 의원 2명이 합류하면 양 진영은 50대 50으로 의석이 같아집니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최소 17명 이상의 공화당 이탈표가 필요한데요. 현재로선 17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다만 공화당 상원을 이끄는 미치 맥코널 원내대표의 입장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맥코널 원내대표는 어떻게 투표할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서 찬성 입장을 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맥코널이 탄핵안에 전격 찬성 입장을 밝힐 경우에 다른 의원들의 투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수백만 촛불 시위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고 대법원이 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비선 실세 최서원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미리 받아 고쳤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4년 3개월 만입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2016년 10월 비선 실세가 대통령 연설문을 고쳤다는 의혹으로 촉발된 국정농단 사태. 촛불을 든 수백만 명이 광장으로 나섰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3년 9개월 동안 100번을 훌쩍 넘긴 재판.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 최서원 씨와 함께 삼성, 롯데 등 대기업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상납받은 국고 손실 등 혐의 역시 유죄, 징역 5년입니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이미 유죄가 확정된 징역 2년형을 더하면 최종 형량은 모두 22년이 됩니다. 가석방이나 특별사면 없이 형기를 채운다면 87살이 되는 2039년에야 출소할 수 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일부 혐의와 기업들의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등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박 씨는 재판을 줄곧 거부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지지자들은 대법원 앞에 모여 사법부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수사를 맡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뇌물을 받은 사람 모두 유죄가 확정된 만큼 뇌물을 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다음 주 재판에서도 합당한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씨는 헌정사상 처음 탄핵된 대통령이자 확정 판결에 따라 수감된 4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오늘부터 직장인이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됩니다. 올해는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이유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연말정산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올해부턴 기존의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는 물론 패스, 카카오 등 사설 인증서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할 수 있는 공제 내역도 늘어났습니다. 안경 구입비나 실손 의료보험금, 재난지원금 기부액은 국세청이 지급 내역을 일괄 수집해 자료를 제공합니다. 또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면서 시가 3억 원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을 새 들어 살 경우 월세액의 1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역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진 공제 내역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의료비 내역이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18일까지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자료를 받아 최종 확정을 짓게 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선 카드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됩니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3월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30%,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은 60%로 오르고 4월부터 7월까지는 구분 없이 80%가 적용됩니다. 소득 공제 한도도 총 급여 구간에 따라 30만 원씩 늘어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구매비는 각각 100만 원씩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중복 공제하는 등 연말정산 내역을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물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유경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오산의 한 도로에서 24톤짜리 트럭이 전봇대를 들이받으면서 인근 아파트 단지 등 1,300세대가 정전됐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경기도 일산에서 아파트 100원이 동파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습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24톤짜리 화물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전봇대는 두 동강이 나서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경기도 오산시 고현동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24톤짜리 화물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전봇대가 쓰러지면서 인근 아파트 단지 1,300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전봇대 박아서 휘어져 있고 주변 아파트까지도 다 정전이었으니까요. 되게 무서웠죠. 복구 작업을 벌인 한국전력은 2시간 만에 전기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제동 장치가 고장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계단 위로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의 한 17층짜리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폭포 소리처럼 막 이렇게 나가지고 현관문을 좀 열어봤더니 엘리베이터 맞은편에서 물줄기가 막 솟구쳐가지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파트 벽에 매립된 스프링클러 배관이 동파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